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부동산 콕톡. 네, 유튜브 검색에서 이승훈 소장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네이버 기사 9월 12일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후분양 원가 공개와 거래 한두 채 거래 집값 올랐다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아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뛰는 집값 위에 나는 담합. 제목이 볼게요. 당연하다는 듯 1억 원 더. 네, 요즘에 그 호가 또 요즘에 또 호가가 또 실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분들이 사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 아니면 살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집을 구입하실 분들은 호가가 사실 실거래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호가를 굉장히 높게 부르고 있죠. 왜? 높게 불러도 매수자들이 따라오니까. 네,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257만원 회원수를 갖고 있는 직거래 카페에 정상가보다 5억 올려는 이건 좀 미친 겁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5억을 올리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나 비밀 카톡방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말자는 담합을 하거나 합리적인 시장가로 거래를 하려는 부동산 중개소를 따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 SNS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몰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자,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뭐 악용되고 있다. 그렇죠. 집값은 하여튼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이게 물론 잘못된 거긴 한데요. 잘못된 거긴 한데 글쎄요. 이거를 법률적인 처벌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날 네이버 부동산엔 동대문구 A아파트가 6억 7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직전 거래는 5억 5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6억 7천만 원짜리 거래가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실거래가가 뜰라 그러면은요. 보통 60일 내내 신고하기 때문에 두 달 전 금액 정도나 적어도 한두 달 전 금액이 최종적인 금액이고 그 이후에 팔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거래가 완료되게 되면 거래 완료라고 그냥 뜨죠. 거래 완료라고 그냥 뜹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 부동산 보시는 거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자, 여기가 네이버가 짠. 자, 네이버 보면요. 여기서 부동산 파트로 일단 들어가야겠죠. 부동산.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말고 매물란이 있죠. 매물란 딱 보게 되면 아무거나 찍습니다. 뭐 강남구, 그죠? 강남구, 그 다음에 밑에 나왔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확인 매물이 딱 나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완료가 뜹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으로 가볼게요.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치동에 뭘 가볼까요? 자, 대치 삼성 1차 아파트로 가볼게요. 2000년 7월에 완공된 대치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거래 완료 매물이 이렇게 안 뜨냐? 자, 이런 식으로 거래 완료가 됐으면 거래 완료가 뜨죠. 예, 근데 9월 10일날 거래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래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매물이 보류가 된 건지 그쵸? 뭐 어떤 내용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억 7천만 원에 올렸는데 그게 실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매도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 6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네라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게 되면은 최하 그 이하로는 가격을 안 내놓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예, 과거의 금액보다 싸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억 7천만 원, 5억 5천이 직전 실거래가였는데 6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더니 거래가 성사됐다고 사이트에 떴다. 그 다음에는 집주인들이 약속이 난 듯 6억 7천만 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계속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아파트 주민들은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6억 7천만 원의 매물이 성사된 사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6억 7천만 원까지 했으니까 우리 집은 이제 6억 7천만 원, 내 집은 6억 7천만 원 이하는 안 팔아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6억 7천만 원보다 낮은 5억 6천만 원의 매물을 올린 비부동산 사무소를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비부동산의 옆 시부동산 대표는 주민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사람들은 비부동산에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로 왔더라. 그러니까 낮은 금액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이 올리게 되면요, 그 부동산을 안 간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들이 이제 뭐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거고, 너무 높은 금액이면은 당연히 거래 성사가 안 되니까 부동산은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정 가격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쵸? 그렇지만 실제 또 낮아진 금액에 거래가 돼버리면은 또 자기들의 재산상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주민들은 그걸 또 기피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체제가 무너지며 시장은 혼돈을 빠져들고 있다.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한 집주인 중 일부는 매매의 급등한 집값을 보고 부동산 중개를 상대로 왜 이렇게 낮은 금액에 판 거냐고 항의할 정도다. 당연하죠.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파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얼마 최소 7억 5천은 받아야 됩니다. 저는 8억 5천에 올릴게요. 지금 뭐 1억이 돈이 아니죠. 예, 지금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지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크게 없죠. 자, 그리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한 김모 씨도 85제곱미터 33평 아파트거든요. 33평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3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새 3억. 집주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는 절대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한 뒤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올라오면 허위 매물을 신고해버린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문제가 되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금액을 올려버리면은 매수자들이 그거를 구입을 안 하면 되는데요. 지금도 그게 지금까지 계속 추격 매수가 이루어져서 호가가 실거래가가 되는 거를 몇 개월 동안 학습을 했잖아요. 금액을 일단 올리는 겁니다. 뭐 팔면 팔고 말은 말고 갖고 있어도 난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팔려면 이 가격에 사고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데 1억 원 더. 그래서 다른 우리 기사를 보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 볼게요, 한번. 자, 그린벨트 해제 결사 반대. 자,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집단행동 났을까요? 반대를 하게 되면서. 충분히 예상하셨겠지만, 대규모 공공주택 입주 시 집값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집값 하락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대규모로 공급할지에 대한 그 공급량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반대를 하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환경 훼손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하락할까봐 그런 거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한테 나눠 줘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정부랑 엇박자를 내고 있죠. 불과 우리가 한두 달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의 통계발, 그 다음에 용산에 대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하겠다고 발언하게 되면서 집값이 막 급등을 했죠. 불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그거는 정부랑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시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그 핵심 지자체와의 어떤
그 내부적인 결속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미리 언론에 퍼지게 되면서 문제가 한번 생겼고, 그 다음에 박원순시장이 또 그린벨트를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분양업가 공개라든가 내지는 후분양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급량이 한참 후에 공급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이번에도 정책은 엉망이구나 생각이 들면 가격이 또 한 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담합 얘기입니다. 피해자만 있는 아파트값 담합 공방, 주민과 중개사 주장.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자, 보시면 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단합한다는 논란 확산, 그리고 부동산 업체의 담합도 문제로 들어왔다.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기사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시면 되냐면 자, 어떤 특정 언론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모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사 모임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그 단지의 매물을 삭제해서 거래를 방해했다. 그죠? 예. 부동산들이 거래를 해줘야지, 직거래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 내 부동산들이 도움을 줘야지만 집이 팔릴 텐데 매물을 아예 삭제해버렸답니다. 이 중개사 모임에서. 그래서 이건 왜 그랬냐면 일부 주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부동산에 항의하자, 그죠? 공인중개사들이 보이콧한 것이다. 예,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거고,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입장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매수자한테는 솔직히 조금 더 금액을 쓰십시오. 매도자한테는 조금 가격을 낮춰주십시오 해서 두 사람의 간극을 맞춰갖고 접점을 찾는 일을 하는 게 중개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 성사시킨 것들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동산에 항의를 하자 공인중개사가 보이콧을 한 거고, 주민 최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노부부가 팔았는데 인터넷 정보 등에 취약해 1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해 금전 손해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매물을 올리지 말고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또 반면 주민들의 과도한 집값 담합 이런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당연히 있죠. 그쵸? 너무 올리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개인이 싸게 팔고 싶은 어떤 급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과도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과 주민 간의 이런 어떤 다툼도 빈번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래신도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협박하는데 자신들이 담합하면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믿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부동산들도 눈치를 보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가격을 싸게 올리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이콧을 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주민들과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으려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수수료가 생겨야지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제가 집 가진 입장에서도 당연히 집값은 올리고 싶은 마음도 또 이해는 하고요. 양쪽 다 이기적이지만 내가 그 입장 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할 만한 사람도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빨리 정리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정말 이 현장에 있으면요, 지금 더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혜택 놓칠라 임대사업자 등록 폭주. 요것도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폭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죠.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원래 취지는 뭐냐면 지금 장기 보유했을 경우 8년 정도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5%, 연 5%의 인상률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는 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와 똑같은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를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5% 제한받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5% 연인상 제한되게 되니까 누가 해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재산세 감면, 신축에 대해서 어떤 그 취득세 배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저세자 중과 배제, 8년 임대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배제 등등등 굉장히 여러가지 혜택을 줬단 말이죠. 소득세 부분 포함해서. 근데 이게 악용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다주택자들은요, 자기 집 빼고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요, 어차피 임대를 줘야 돼요. 어차피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세금을 왕창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나 월세를 줘야 되는 그 집을 산 거고요. 그 집을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생각을 했냐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에 LH라든가 이런 데서 SH나 LHC 같은 데서 땅을 확보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막 짓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 같은 민간 임대 시장, 민간 임대인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혜택을 주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량을 막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버리면은 굳이 민간 임대인들한테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H나 SH에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고 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민간들한테 너희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가 임대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부족하니까 전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같은 거, 기업들 너희도 임대해, 임대주택 해, 맨날 분양해서 팔아먹지만 말고, 이렇게 해서 무주스테이도 확정을 했던 것들이고 부족하니까. 근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효과는 있어요. 연 5% 제한을 걸려서 한 번 들어간 사람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월세나 전세로 살 수 있는 건 토대는 마련했지만 임대주택 자체가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지 않던 어쨌든 전세를 놔야 되고 월세를 놔야 되는 집들이었죠. 투자로 산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공급이 당연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에 대한 어떤 실제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효용 가치가 늘어나는 것보다 다주택자 회피용으로 어떤 이제 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투기꾼들의 어떤 세금 회피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 모니터링을 해보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측 못했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하려면은요, 이 발언을 하지 말고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야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야지만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 할 때 의미 없다, 뭐 이렇게 해야지만 물량이 좀 나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또 흘렸어요. 뭐 이번 정부는 계속 흘리더라고요,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정부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다,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역이 지금 뭐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 이게 지금 다 정보가 공개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기사에도 정확히 나오죠. 여긴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임대주택 혜택의 이점을 활용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쉽게 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한 임대등록 세제 혜택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라고 미리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임대 등록을 하도 이제
발표 이후에는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미리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지금 신규 등록이 5배 이상 최근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구청을 전화해 보니까 전화가 안 돼요. 주택가들이. 예, 전화가 안 되고요.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가 안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등록하러 오신 분은 어쩌고저쩌고 기다려라. 주택임대 등록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난리죠. 언제 발표할지 지금 전전긍긍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등록을 한다고 당일날 등록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라고 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뭐 사람이 많게 되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발표하게 되면은 등록일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미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분들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등록한 게 돼버려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심장 떨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니까 9월달 들어서 난리가 났죠. 임대주택 등록하려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좀 계속 정부의 정책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매물 잠김 심화 우려. 그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또 잠기는 거예요. 그나마 안 했던 사람들도 8년 동안 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량은 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려 그러면은 팍 해버리든지, 이거를 왜 자꾸 발언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거를 뭔가를 또 좀 임팩트 있게 팍 던져줘야 되는데, 내용 자체도 좀 어설프게 되면서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언론에 자꾸 새니까 당연히 정책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엇박자를 내고 정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믿고,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을 믿고 사는 거고, 정부를 믿었던 많은 분들은 금전적 손해로 인해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집단 어떤 근로소득 상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9월 12일자 부동산 기사를 말씀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업데이트 많이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